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유치원생 내지는 초등학생, 왜냐면 그 우리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받아쓰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철자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 그거 익히는 그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뭐 요즘엔 또 근데 뭐 조기 교육이 워낙에 또 잘 돼가지고 뭐 유치원생도 이런 건 다 알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수준의 한번 이건 국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강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국어 실력이 좋지 않고 문장력도 좋지 않고 맞춤법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띄어쓰기는 뭐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런 문외한이 봤을 때도 이 황운하의 국어 실력은 상당히 좀 처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이 황운하를 위한 특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자가 자기의 사회적 강대망에 있다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이렇게 조롱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일자 그거를 이게 삭제를 하고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29일 오후에 자기 페이스북에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 포스팅되었던 이거는 황운하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 전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어젯밤 포스팅되었던 제 글을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 삭제된 부분이 캡처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초고의 글이 퇴고 과정에서 수정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밤사이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마음의 불편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황운하 의원이 이렇게 해갖고 올린 그 일종의 해명글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을 뿐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또 덧붙였다가 이것도 나중엔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황운하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확인할 때 그 게시글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는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니까 세 문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황운하를 위한 특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하니까 마치 뭐 원희룡 전 지사를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운하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 글만 보면 그 누구한테 무슨 저학력 이렇게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 문장력, 국어 실력,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게 처참하기 때문에 과연 그래놓고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은 아닌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28일 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지지하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윤석열 지지한다. 그 사람들 보니까 다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다. 이 논란의 글 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의 글을 11월 28일 날 올렸는데 그 11월 8일 날 28일 날 게시글을 보면은 윤석열은 본인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채 그저 잠꼬대처럼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말만 반복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압도적 정권 교체에다 치고 가로 닫고 뭐라 했냐면 압도적 더하기 정권 교체라는 어휘 자체도 한심한 국어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국어 실력이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황운하 씨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겠습니다. 정말 한심한 수준의 국어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황운하라는 걸 빼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쓴 건가? 아니면 35년 동안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한 최종적으로는 지방경찰청장 치안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경찰 계급이 치안총감, 맨 위에 치안총감, 그 다음에 치안정감, 그 밑에가 치안감인데 치안감까지 했던 사람이 과연 쓴 글인가? 에이 설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한심합니다. 그 수준이. 그리고 이건 제가 뽑아왔어야 되는데 이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어휘 그 뒤에 띄었어야 됩니다. 자체도 띄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휘 자체도를 붙였었습니다.
이런 띄어쓰기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의 국어 실력을 지적하고 과연 누구의 학력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를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제가 이제부터 황운하를 위한 특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황운하 페이스북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글인데 이걸 갖다가 제가 정말 한 2분 내지는 3분 정도 이렇게 첨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핏 제가 그냥 한 건데도 오류가 11군데 있습니다. 이 세 문장입니다. 원고지 불과 한 장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이거에 첨삭, 수정해야 될 부분이 11가지. 이거 만약에 교정, 교열 전문가가 봤으면 이거 아주 난도질 당했으니까 누더기가 됐을 겁니다. 그냥 새로 써야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화면에? 지금?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번 어젯밤, 어제 띄고 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붙였어야 됩니다. 어제와 밤은 합성어, 어젯밤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됩니다. 명사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애로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밤이 빰, 어젯밤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이시옷을 넣어야 됩니다. 사이시옷. 그걸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젯밤을 어젯밤 이렇게 써야 된다 그겁니다. 띄어쓰기 잘못돼 있고 사이시옷을 생략했다 이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잘못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포스팅 되었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포스팅이라는 말은 어떤 블로그나 온라인 게시판 이런 거에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올리는 그런 행위 내지는 그 올린 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스팅한다 이렇게 흔히 온라인상에서 표현하는데 이거는 과도한 외국어 사용입니다. 외래어도 아니고 외국어. 외래어라는 거는 그 해당 단어, 해당 표현을 우리 국어로서 대체할 수가 없을 때 그냥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걸 외래어라고 하고 이거는 명백하게 외국어입니다. 포스팅이라는 거는.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게시하다, 올리다, 쓰다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국어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경찰 공무원 생활을 35년 했고 지금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대를 나왔던 사람이 이것도 모릅니까? 예, 어쨌든 이거는 외래어도 아니고 외국어, 과도한 외국어 사용, 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되었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되었던도 문제가 많은 표현입니다. 피동형 서술, 되었던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피동형 서술에 상당히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 피동형 서술이 많습니다만 이게 말할 때와 또 글로 쓸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문어체와 국어체가 다르듯이 이 보시면 포스팅 되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글이 게시됐다. 자기가 올렸으면서 뭘 게시됐다 그러니까 내가 올렸던, 제가 올렸던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피동형 서술을 쓰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주어가 생략됨으로써 모호한 의미가 모호해진다.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동형 서술은 이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되었던 제 글을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읽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었더니 또는 이렇게 그냥 줄이면 되는데 읽어보는 과정에서 이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낭비. 그리고 여기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 뒤에 또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복입니다. 중복, 동어, 반복. 이러면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는 지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수정한 바 있습니다. 삭제된 피동형입니다. 삭제한 주체가 누굽니까? 황운하 씨 자기가 지운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삭제됩니까? 마치 자기는 유체이탈화법, 자기는 제3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삭제됩니까? 자기가 삭제했으면서
삭제된 부분이 캡처되어랍니다. 이 캡처라는 거는 솔직히 좀 이걸 제가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이건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대어는 뭡니까 대체? 대어는 포스팅 되었던, 삭제된, 캡처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피동용. 그 삭제된 부분이 캡처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한 문장에 피동용 서술이 삭제된, 캡처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살다가 이런 문장 처음 봤습니다.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 짧은 이 한 문장에 이렇게 피동용 서술이 많을 수가 있나?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피동용 서술이라는 거는 문장 길이를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문, 잡지 이런 데서 그 지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 길이를 짧게 하려는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피동용 서술을 쓸 때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황운하 의원의 경우처럼 한 문장을 작성하면서 이런 피동태를 삭제된, 캡처되어 보도되고 이렇게 3번이나 쓴 거 정말 이거 웬만해선 접하기 어렵습니다. 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문장은. 그리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초고의 글이라고 분명히 황운하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고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초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처음 쓴 원고입니다. 처음 쓴 원고, 고치지 않은 원고. 이렇게 처음 이렇게 원고를 쓰고 나서 고치지 않은 겁니다. 고치지 않은 거. 그걸 초고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원고는 또 뭐냐? 발표하거나 인쇄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초고라는 거는 발표하거나 인쇄하기 위해서 썼는데 아직 고치지 않은 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초고의 글이랍니다. 이미 이 초고 안에 글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고의 글이랍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과연 국회의원 국어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중복, 동어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퇴고라는 거, 퇴고는 이 원고를 고치는 과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원고를 고치는 과정인데 보시면 또 퇴고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건 왜 띄어쓰기 안 합니까? 띄어쓰기, 퇴고 과정, 동어 반복, 초고의 글 동어 반복,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밤사이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마음에 불편을 겪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왜 이거 띄어쓰기를 안 합니까? 사과, 띄고 말씀이지. 왜 띄어쓰기 안 합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걸 보면은 저는 사실상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지적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봤을 때 국어교사 또는 국립국어원 또는 이 출판, 신문사 이런 데 일선에서 교정, 교요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처참하다. 정말 한숨이 나온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작문 실력이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지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어떤 일반인들이 이런 글을 썼다면 제가 지적도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이 사람이 무슨 윤석열 지지치고나서 저항력 운운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모욕을 주고 멸시를 하고 자기는 마치 뭔가 깨어 있다는 듯이, 자기는 뭔가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다는 듯이, 자기는 뭔가 똑똑하다는 듯이, 자기는 뭔가 우월하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이 국어 실력 이걸 갖다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 3줄짜리 해명글에 이런 오류, 맞춤법 띄어쓰기, 어떻게 이런 오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놓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무슨 저항력이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페이스북을 제가 다 한번 최근 글을 한번 다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 황운하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국민 대다수일 텐데 제가 이런 사람이 글을 왜 분석을 해야 될까? 그러는 생각, 자괴감이 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고, 아니 제가 지금 이 황운하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황운하 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은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준의 문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수준의 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어휘 자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심한 국어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저항력이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과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조롱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의 어휘력, 문장력, 국어 실력을 비웃을 자격이 이 사람은, 이 황운하 씨는 과연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